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요. 저 평양 이번에 축구 대회에서 네. 오늘 아침에 선수들이 왔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뭐 이제 분위기를 좀 전달했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다. 냉대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예, 예. 그 축구장에서도 뭐 욕설도 하고 뭐 네. 맞은 선수들이 몸싸움이니까 축구가 예. 이 노골적으로 했고 선수들이 그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었다. 그렇죠. 저 호텔에서는 네. 뭐 외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감금 상태에 있었고 네. 공항에서는 저 세관 통과하는데 네. 뭐 소지품을 다 써내라 적어서 뭐 예, 써내고 하고 3시간을 지금 하드 타임을 줬는 건데 네, 네.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이 분노가 네.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누굴 향한 거예요? 문재인을 향한 거죠. 왜요? 이 분노가 왜요? 아닌가요? 아니 수석 대변인 역할을 그렇게 충실히 해주는 분한테 왜 이렇게 수석 화를 대변인 내? 역할을 했는데 네. 제가 김정은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야, 네. 문, 네. 제인이 형아, 네. 형아, 네. 금강산, 네. 금강산 관광은 뭐 유엔 제재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문정인 앞서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네. 개성공단 해준다고 지랄을 하고 애들이 지금 뭐 해준 거 있어 지금? 제인 형아 얘기해 봐봐. 네. 그다음 두 번째. 그리고 네. 유엔에 가가지고 무슨 국제평화지대를 DMZ에 만들고, 야 그게 네 땅이야? 어디다 대고서 무슨 평화지대를 만들고 북한에 무슨 국제기구도 하고 말이 돼? 네. 그리고 네. 어디다 대고 저놈한 핵무기를 말이야. 네. 저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 우리 3대에 걸쳐서 만든 이 주체의 보검인 핵무력을 네. 니깐 놈이 뭔데 핵 폐기한다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소대가리 삶은 소대가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말이야. 말이 돼? 그리고 작년에 판문점과 평양에서 네. 도보다리에서 말이야 속삭이던 사랑의 맹세는 다 어디 가고 그 중에 뭐 나한테 해준 게 지금 뭐가 있냐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마침 보니까 우리 저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우리 축구팀이 그렇게 보면 완전히 이제 뭐 냉대와 그야말로 거의 폭력에 시달리면서 2박 3일 겨우 가까스로 호랑이 살아 돌아온 거죠. 호구라고 그러죠. 호랑이 아가리에서 겨우 이제 몸만 빠져 살아나왔어요.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그러는데 마침 보니까 그날 김정은이는 자기 여동생인 김여정과 자기의 최측근이라는 조용원 저 조직지도부 부부장입니다. 제1부부장. 얘가 최실세예요 지금. 조용원과 함께 백두산에서 백마 쇼를 벌렸어요. 삼지연에서. 그런데 우리 김영호 시장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정은이가 백두산 미령이 있는 삼지연만 갔다 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 그렇죠. 저 고모부 장성택 때려 죽이고. 그 2013년 11월에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조용원이 말고 조용원마다 조금 더 위가 조현준이라고 있습니다. 조현준, 뭐 황병서 등 조직 지도부와 함께 갔다 와서 바로 12월에 장성택 처형했습니다. 또 2년 전인 2017년 그때 11월 29일 이제 화성 몇 호 발사하고 그 다음에 12월에 삼지연 갔다 와서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 삼지연 갔다 와서 그 갔다 온 직후부터 지금 얼마 전까지 무려 11차례에 걸쳐서 각종 미사일을 갖다가 발사하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미국을 향해서 미국을 흔들려고 하는데 미국이 요지부동이에요. 그 미국이 요지부동이고 네. 그 분노가 네. 미국과 뭐 거래도 안 되고 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거에 네. 저는 이 한반도 불안 네.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북한이 그 격렬한 반응을 보였던 게 네. 매달 계속 있었어요. 8.15 경축사에서 네. 북한과 손잡고 무슨 남북 평화경제 하자 그랬더니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사를 노릇이다고 네. 조롱을 하늘 했고. 보고 웃을 일이다. 그 다음에 네. 9월 24일 날 네. 유엔 연설에서 네. 비무장지대를 뭐 국제 평화지대화로 하고 네. 네. 뭐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 협력 지역으로 뭐 재화장하고 얘기했더니 네. 북한이 얘기했죠. 새치 혓바닥 장난으로 세상을 기만하지 말라라고 네. 이제 맹비난한 거예요. 지금 그 북한으로서는
지금 뭔가 북적북적하고 네.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지만 실속이 없네 실속이. 2년째 아무것도 없는 2년대 거예요. 아무것도 못 받는 거. 중국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우리가 해주겠다는 약속은 받아낸 게 큰 성과긴 하지만은 네. 없으니까 네. 이 지금 이제 미국 이제 트럼프는 장사꾼이니까 야 뭐 단거리 미사일 좋아 유엔 안보리 위배지만은 내가 뭐 좋다 I don't care SLBM 좀 연습해봐라 아직 너까지 내 신경 쓸 시간이 없어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김정은으로서는 이제는 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발해야지. 도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이제 정면 대결로 간다면은 우리가 계속 이제 해온 거는 네. 저 ICBM을 저 사모아 섬 어디 아래쪽에 피지 앞바다. 몇 킬로 쏴서 몇 월 며칠 언제 떨어지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쏘고 이제 뭐 미국이 드디어 이제 미국도 끝장내겠다고 이제 네. 달려오든지 네. 아니 북한하고 뭐 평화 협정을 하고 뭐 하든지 네.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부담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죠. 미국하고 이제 맞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게 뭐죠? 만만하게 저 시어머니 뭐 잔소리 막 하고 잘 안 되면 옆에 있는 개를 걷어 차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바로 보면 우리 남쪽이 도발할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나름대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지연만 갔다 무슨 일을 벌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김 실장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계급이 뭔 줄 아세요? 원수님 아니십니까? 원수 맞습니다. 네, 원수. 북한에는 원수가 인민군 원수가 있고 공화국 원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공화국 원수인데,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와도 저 대장 되고 다 원수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언제 대장이 되는 줄 아세요? 대장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원수가 될 거 아니야. 그게 그 녀석이 지금 뭐 한 2010년쯤 됐나요? 정확합니다. 아, 김정일이가 2011년에 죽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 후계의 구도를 갖다가 완성한 것이 2010년 9월 27일입니다. 2010년 9월 27일 그때 김정일의 명령에 의해서 6명이 육군 대장, 그러니까 인민군 대장이라고 그러죠. 인민군 대장이 됩니다. 그 된 사람이 누구냐니까 김정은. 그러니까 2010년이면은 지금부터 9년 전이네. 9년 전인데 그 김정은이가 20대 중반일 때예요. 그때 인민군 대장이 되고 함께 대장이 된 사람이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 고모, 그 다음에 최룡해. 이 사람을 비롯한 아까 말씀드린 조현준 이런 사람 6명이 인민군 대장이 되는데 자 26, 27짜리가 대장이 됐으면 뭔가 실력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대장답게. 그 실력 보인 게 바로 우리 김영광 실장이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있었던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로서는 경천 동지할 일인 것이 북한이 이런저런 도발을 했어도 그야말로 자기네 땅에서 자기네 그 진지에서 우리의 비록 섬이지만은 대한민국 영토를 향해서 발사한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그 당시엔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네. 전쟁을 선포하고 네. 북한과 교전에 들어갔어야 될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자, 아니 우리의 영토 주권을 침해해가지고 다연장포와 장거리 포를 쏴댔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제를 한 것도 네. 그건 저는 평가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는데 참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대한민국이 전쟁을 개시할 수도 있는 도발을 한다라는 거는 김정은이 김정일이 결단이 아니면 못하는 거지. 그렇죠. 군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것과 똑같은 게 그 아웅산 테러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서 1984년에 도발했던 게 네. 그게 김일성, 김정일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정확한 지적. 대한민국 대통령을 죽이면 우리는 북한의 평양에다 이제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네. 김정일이가 내가 군 통수권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웅산테를 저질렀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가 야 내가 인마 어리다고 니들 깔보지만 내가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도발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흔한 보여주는 얘기로 거죠. 밑에 그 장군들한테 난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앞서 쭉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3전 갔다 온 그것이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간단한 얘기 아니고 미국 우리가 이제 보면 이번에 또 11월 달에 보면 부산에서 아시안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간에 그야말로 내가 마음 먹으면 한반도는 언제든지 불바다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군은 83년에도 찍소리 못했고 찍소리 못했죠. 2010년 이명박 정부 때도 찍소리 못했고 찍소리 못할 정도가 아니고 네. 북한이 뭐 이미 도발한 거에 대해서 네. 다연장 로켓하고 뭐 네네. 장거리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K9 자주포로 충분히 응사를 했으니까 확전 자제해야 된다고 군인들이 벌벌벌 떨었죠. 우리 황태 세례 봤냐고 날아오는 몇 발 날아왔는지. 우리 황태수 TV에서 지난번 저희 초기에 그 당시 이제 김영광 시장이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갖다가 이제 워룸이라고 그러죠. 워룸에서 생생히 목격한. 그래, 하여튼 뭐 저는 뭐 또 네. 그렇게 자제한 게 잘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네. 원칙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어야죠. 응전했어야지. 사실은 저 F-15로 지금 뭐 포격을 하려고 했더니 저 개머리 진주를 포격하려고 했더니 F-15가 음해 이거 뭐 초계 비행한다고 JDAM 집적탄을 실질 않은 거야. 공대공만 있고 공대지가 없었어. 그래서 자 무장해라. 무장해가지고 띄우려고 그러는데 음해 JDAM 집적탄이 이게 또 한 발에 저 100만 달러 10억짜리인데 네. 그게 냉장고에 들어있다네. 정밀 유도 폭격이니까. 네. 이거 뜯으려고 뭐 저기 또 월트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니야? 뜯어도 되냐 뭐 장착해도 되냐 뭐 하다가 시금벌떡 하다가 이제 우리 군이 북한에 정보를 줬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거기서 이제 중단이 됐는데 네. 자, 그 얘기 잠깐 우리도 군을 너무 우리가 얕잡아 봐서 얘기하는 거. 83년 같은 경우는요. 83년 10월 9일 아웅산 폭탄 테러 이후에 당시 정호용 대장이 3군 사령관이었습니다. 3군 및 밑에 사단장들이 다 이거는 국가원수에 대한 테러는 이거는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공격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때 누가 말렸는 줄 아시죠? 근데 미국이 와서 뭐 캐스퍼 와인버거 장관이 놀라고 날라와서 전두환 대통령 잡고 거의 싹싹 빌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제했던 거예요. 자제했던 거죠. 뭐 전 2010년에도 그런데 나는 이제 근데 김정은이가 지금 한 번 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있어요. 2010년에 지금 한박도는 저 NLL 네. 남쪽에 지금 뭐 있다고 하는 건데 뭐 우리 국방부는 아니라고 뭐 끝까지 주장을 하고 하는데 네. 저기 정경두 맞나요? 국방장관? 네, 정경두 씨. 정경두 씨. 정경두 씨는 뭐 한박도에 뭐 아무 시도도 없다 그러는데 우리 해병대 사령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게 지금 저 우리의 명백한 적이고 네. 저게 도발을 준비하기 여러 가지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초토화시키는 계획도 세워놨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네. 북한이 한박도에 병력 파견해가지고 주둔하면서 네. 인근 섬들에 대해서 섬이나 또 뭐 저 수륙 양용 뭐 차 동원해가지고 공기 부양정 동원해서 점령하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미 김정은은 이미 2010년에 자기가 육군 대장 되자마자 인민군 대장 되자마자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연평도 포격을 했는데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조차도 제대로 반격을 못했잖아요. 못했죠. 하물며 지금 보면 자기들한테 기신기신한 문재인 정권 저는 포격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공기 부양정 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 자기들 있는 한박도 앞에 우리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좀 저 어제 해병대 사령관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무장하고 있다는 말도를 기습 점령한다든가 서해 5도 중 하나를 갖다가 기습 점령하면 대한민국 어떡할래요? 기습 포격하면 뭐 아니 포격한 다음에 점령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평도, 대평도, 소총도 쭉 5도가 있잖아요. 지금 저 백령도부터 하나 점령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제 이제 그 저 15일 날 저 축구장에서 네. 축구 소동을 통해서 김정은이 보여준 거는 네. 저 문재인 대통령 뺨을 후려치면서 꿈 깨라. 예. 나는 뭐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 지금 뭐 갖다 바치고 뭐 바리바리 갖다 바쳐도 지금 찾아볼까 말까 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도발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또 구구로 닥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입으로 도발하는 것은 실제 손흥민이 그래도 증언해 주었는데 이제 보면 아니 자기 김여정 마치 보면 김정일, 김경희 하듯이 김정은 지금 김여정 이래갖고 거기서 그런 쇼를 하고 인민들에게 뭔가 있을 것임을 갖다 암시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김정은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김정은이 아니지. 위대한 수령이 아닌 거죠. 아니죠. 위대한 수령은 결단을 할 거거든요. 그 결단은 아마 11월 중에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국지적 도발이 나올 것이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한반도의 위기를 갖다가 조성함으로써 미국을 흔들려는
나름대로 전술 전략을 쓸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 정부 대응이 있느냐? 대응이 있느냐? 대비책이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